안녕하십니까. 안양 비산동에 있는 행복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금융거래 시 주의해야 될 사항과 계좌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. 금융거래 시 주의해야 될 점은 첫 번째, 고액 현금 거래할 때 자동 보고가 된다는 점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는 보고 대상이 안 되면 좋겠고 된다면 에, 된다면 그 거래를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됩니다. 그래서 1,000만 원 이상의 현금 인출이나 또는 입금을 할 때는 자동 보고가 됩니다.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금융거래분석원에 자동 보고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. 두 번째, 그렇게 보고될 때는 무조건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. 그래서 그 보고가 된다고 해서 그 정당한 자금의 인출을 할 때는 그렇게 우리가 겁을 먹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. 자금 출처 및 거래 내역을 명확하게 기록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. 다음은 계좌이체 시에 거래 내역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상세 내역을 기록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송금할 때 계좌 관리 그 거래 내역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. 출금 계좌가 이렇게 있다 보면 그 출금 계좌의 기록 내용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어느 아파트 계약금 또는 어느 아파트 중도금 이런 식으로 상세 내역을 기록하는 게 유리하고요. 두 번째는 현금 인출할 때는 내역을 요청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대부분은 현금 인출할 때는 그 내역을 모르고 계시는데요. 현금 인출할 때도 창구 직원에게 현금 인출 내역에다가 이러이러한 내용을 표기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기록을 해줍니다. 그래서 이 자금은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계약금 또는 어느 아파트의 잔금 이런 식으로 내역을 기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직원이 그 내역을 창구에서 기장을 해줍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. 향후에 입증할 때 꼭 필요한 그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에 도움이 되고 있고요.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,000만 원 이상의 거래는 자동 보고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되고요. 두 번째는 거래 내역을 꼭 기록해서 이체나 인출할 때 그 상세한 내역을 기록하는 게 좋고요. 세 번째는 자금 출처 입증할 때 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근거 자료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 다음은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줄여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는, 첫 번째는 무상증여. 자금을 주는 5천만 원까지 무상증여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. 네, 두 번째는 무이자 사용증. 이 내용은 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요. 이제 자녀에게든 누구에게든 차용증을 쓸 수가 있잖아요. 차용증이라고 하면 이제 돈을 얼마 빌렸다 이런 내용을 쓰는 건데요. 이 내용을 쓸 때는 육하 원칙에 의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얼마큼의 돈을 언제까지 빌리기로 했고 자금 상환은 어떻게 되고 이자는 얼마나 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적는 건데요. 그 이자에 대해서 무이자로 차용증을 쓸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그게 뭐 무한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원금 기준으로 2억 1,700만 원 현재의 금리는 4.6%의 그 국세청의 기준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요. 이 금리를 적용하게 되면 이자가 연간 998만 원 정도가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1,000만 원 이하의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아주 편리하게 그 자금을 자녀 이름으로나 누구 이름으로 융통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무이자 차용증을 쓰게 되면 이 무이자 차용증에 그거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게 좋은데요. 확정일자는 일반 변호사 사무실이나 이런 공증사무실에서는 해주지 않고 대부분 등기소에 가면 확정일자 그 자체에 대해서 확정해준다라는 내용은 보지 않고 그 확정일자를 날인해 주기 때문에 그걸 받아두시면 더욱 좋습니다.
그 다음에 그 매월 자녀한테 그 이자를 자녀한테든 차용해 주신 분한테 이자를 받는 거 대신에 매월 원금 상환을 하게 되면 원금도 갚아지게 되고 또 무이자로 활용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. 세 번째는 결혼자금 지원 1억까지 무상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에 생긴 제도인데요. 예, 올해부터 생긴 제도인데요. 이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자녀에게든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한 3억 6천 정도가 해당이 되겠죠. 그래서 이 자금을 활용하게 되면 집을 사주거나 전세 자금을 마련해 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. 다음은 금융거래 할 때,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, 현금거래 또는 계좌이체 거래 할 때 항상 그 내용을 기록을 해서 나중에, 나중에 자금 출처에 활용도 가능하고, 그 내용을 나중에 보면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. 보통 5년 이상 지나고 뭐 10년 가까이 되고 하면 이 내용을 뭐 생각을 해도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기록을 하게 되면 나중에 본인도 생각이 날 수 있고 또 자금 출처에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아주 활용도가 좋습니다. 네, 그다음에 자금 지원하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상증여를 차용증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. 그다음에 무상증여하는 방법, 그 방법을 이용하면은 자녀에게든 누구에게든 자금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자금 출처에 입증하기 위한 기록 관리를 보면 첫 번째는 우선은 소득 관리가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. 근데 지금 최근에는 소득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근로자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하기 위해서 연말정산을 해보면 본인의 소득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사업자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또 소득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본인의 소득이 얼마 정도인지 내용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그 통장 거래나 이런 거래를 할 때는 내역을 반드시 기록하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. 현금 인출할 때뿐만 아니라 계좌 이체할 때도 특히 그 내역에 특히 인출 내역에 그 내역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놓게 되면 나중에 활용도가 아주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자금 출처 입증하기에 그 자료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. 네, 이상은 여러분들께 통장에 대한 기록 관리로 인해서 자금 출처 입증에 도움이 되고 또 통장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. 그 다음에 자녀든 누구든 증여할 수 있는 방법, 그 다음에 무상이자 차용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.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전화를 주시게 되면 상세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. 이상은 비산동에 있는 행복부동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